1935년 4월 17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으로 몸길이 4m, 무게 500kg짜리 뱀상어에서 사람의 팔이 나오면서 알려진 사건이죠. 당초엔 그저 바다에서 수영하던 사람이 사고로 상어에게 잡아먹히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경찰 수사 결과 피해자가 상어에게 잡아먹힌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밝혀져 미스터리로 남게 된 사건입니다. 탐험 슈드 사건과 더불어 호주 최대의 미제 사건이며 상어의 뱃속에서 팔이 나온 사건이라 하여 샤크 암 사건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1935년 4월 17일에 시드니의 쿠지 해변에서 잡힌 뱀상어 한 마리에서 시작되었고, 이 뱀상어는 길이 4m, 몸무게 500kg에 나가는 상어였는데 쿠지 해변에서 약 3km 떨어진 곳에서 물 밖으로 나와 있는 게 발견되어 근처에 있는 쿠지 아쿠아리움으로 옮겨졌고, 쿠지 아쿠아리움으로 옮겨진 이 상어는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의 팔을 토했죠. 원래 쿠지 해변 일대는 상어의 출몰이 잦았고 사람이 상어에게 물리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었고, 그래서 이 사건 역시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상어를 만나 잡아먹혔고 소화가 되지 않은 팔이 상어 뱃속에 남아있었다가 토하면서 나온 것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경찰 측에서는 상어 뱃속에서 발견된 팔의 주인이 상어에게 잡아먹힌 게 아니라 살해당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상어는 사람을 잡아먹은 게 아니라 그냥 바다에 버려져 있던 사람이 팔을 삼킨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만일 피해자가 상어에게 잡아먹힌 것이었고 발견된 팔이 소화가 덜 된 부위였다면 최소한 상어의 뱃속에서 다른 신체 부위도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고, 게다가 피해자의 팔이 상어에게 물어뜯긴 것이라면 상어의 이빨 자국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게 없고 오히려 칼에 잘린 것처럼 깨끗하게 잘라져 있었다는 게 경찰 측에서 주장하는 살해 정황이었죠.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고, 상어의 뱃속에서 발견된 팔은 사람의 왼팔이었는데 어깨 쪽지에서 손끝까지였으며 팔의 안쪽에는 두 사람이 권투를 하는 물신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손목에는 밧줄에 묶인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죠. 그런데 신원을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인 지문이 상어의 위액에 의해서 손상된 것인지 심하게 훼손된 탓에 지문을 채취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 한 남자가 찾아왔고, 그 남자의 이름은 에드윈 스미스였죠. 에드윈 스미스는 상어 뱃속에서 발견된 시신은 바로 자신의 형인 제임스 스미스라고 주장했고, 그는 그 증거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는데 그 사진에는 상어 뱃속에서 발견된 팔의 것과 동일한 문신이 동일한 자리에 새겨져 있었죠. 에드윈은 형 제임스 스미스가 실종되었던 당시의 상황에 대해 증언을 했는데, 제임스는 쿠지 해변에서 팔만 발견되기 열흘 전인 4월 7일에 크로놀라 해변으로 휴가를 떠나 세실 호텔이란 곳에서 투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에드윈 스미스와 통화를 했는데 그 이후부터 실종 상태였다고 하죠. 경찰은 에드윈이 보여준 사진과 증언을 토대로 피해자의 신원은 제임스 스미스라고 결론을 내렸고, 경찰은 해군과 협조해 제임스 스미스의 나머지 신체 부위를 찾으려 했지만 왼팔을 제외한 나머지 신체 부위는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신원이 제임스 스미스라고 밝혀지자 경찰은 이제 범인을 잡는 데 주력했고, 에드윈은 경찰에게 형 제임스가 마약 밀매에 관여하고 있는 것 같다고 증언했다고 하며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까지 제보해 주었죠. 그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의 이름은 패트릭 브레티였고, 경찰은 패트릭 브레티를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소환의 조사를 진행했죠. 그런데 패트릭 브레티는 제임스 스미스를 만나긴 했지만 차 한 잔 마시고 헤어졌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죠. 한 택시기사가 경찰에게 자신이 패트릭 브레티를 봤으며 사건이 일어난 그날에 대해 제보했고, 제임스 스미스가 실종된 날로 추정되는 1935년 4월 7일에 패트릭 브레티는 세실 호텔 앞에서 큰 가방을 들고 서 있었고 택시기사 본인이 패트릭을 태워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패트릭 브레티는 매우 불안하고 초조해 보이는 모습이었다고 증언했으며 패트릭을 오스트레일리아의 유명한 사업가인 레지널드 홈즈의 집까지 태워주었다고 했죠. 패트릭 브레티가 찾아갔다는 레지널드 홈즈라는 인물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유명한 사업가이자 대부호로 꾸준한 기부활동과 갖가지 자선 사업 등을 통해 많은 호주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던 유명 인사였고,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마치 지킬 박사와 아이드처럼 이중적인 생활을 했던 것이 밝혀졌죠. 레지널드 홈즈는 앞에서는 존경받는 자선 사업가로 알려졌지만 뒤에서는 더러운 마약 밀매에 손을 대고 있었던 것이죠. 경찰이 레지널드 홈즈를 소환해 사건에 대해서 묻자 레지널드는 패트릭 브레티가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 당분간 영국에 좀 가 있어야겠다. 내가 영국으로 도피할 때 쓸 자금으로 500파운드를 달라. 만약 500파운드를 주지 않으면 당신이 마약 밀수업자라는 걸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패트릭 브레티가 운반해온 제임스 스미스의 시신은 자신이 직접 바다에 버렸다고 증언했으며
레지널드 홈즈의 결정적인 증언을 들은 경찰은 패트릭 브레티를 살인죄로 긴급 체포했죠. 검찰은 패트릭 브레티를 이 사건의 범인으로 확신하고 기소했고 재판은 1935년 6월 12일에 열릴 예정이었죠. 그러나 샤크 암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기 위해 집을 나섰던 레지널드 홈즈가 자신의 차에서 총에 피격당해 죽는데 이 사건에 대해 결정적인 증언을 해줄 증인이 사라져서 결국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었고 유력한 용의자였던 패트릭 브레티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방면되죠. 사건에 대해 결정적인 증언을 해줄 레지널드 홈즈가 재판이 열리는 당일에 갑자기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사람들은 이 사건에 거대한 흑막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진실이 드러날 것을 염려한 누군가가 레지널드 홈즈를 죽여 입막음을 한 것이라고 추측했고 증인의 석연찮은 죽음으로 인해서 사건은 미공속으로 빠져버렸고 이 사건은 호주 최고의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죠. 그 후로도 브레티는 30년 동안 자신이 스미스의 살인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꾸준히 주장했고 그는 1965년 4월 18일 시드니의 콩코드 병원에서 76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합니다.